대학 내 국민연금 아카데미를 보편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더 줘도 될까 말까인데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서 또 기초연금을 삭감한다, 국민연금 삭감한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단 한 번도 사과하시거나 그 다음에 오늘 참 이런 방식으로 정말로 국민연금이 오늘 이 자리는 어찌 보면은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드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누어 드린 스케치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무대에 계신 시민 패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객석에 계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가 더 부담을 져야 하나? 이런 불안과 그 다음에 불신이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우리 세대가 수급자가 되었을 때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즉 지급 보장에 대한 불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홍보 방안으로 대학 내 국민연금 아카데미를 보편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대구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개의 학교만이 국민연금 아카데미가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보편화하여서 국민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또 국민연금이 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인지 교육시킨다면 청년들도 국민연금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좀 더 유연한 시각으로 국민연금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한 700만 명 중에서 지금 한 480만 명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액을 일정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한다는 자료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줘도 될까 말까인데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서 또 기초연금을 삭감한다, 국민연금 삭감한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인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 이미 고갈이 됐고요. 제 동생이 군인이기도 하지만 1973년도에 벌써 기금이 고갈돼서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아직도 재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57년에 고갈될 걸 대비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지만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이미 너덜났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돈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입되는 국민혈세는 이제는 자꾸 보험료만 올릴 게 아니라 그 내용들 금액들을 국민연금으로 환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편 타당성을 원한다면 그런 제도도 같이 밸런스 맞춰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불신이냐 이거는 정부가 자초한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연금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때 IMF와 겹치면서 상당히 그 사학제도도 많고 반쪽 연금으로 시작해서 그 시기에 국민대 토론회 하는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말로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후의 절차도 있겠지만 이거는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일상적으로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소통을 어떻게 하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구조들을 좀 이후에 절차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특히나 청와대와 복지부가 관여를 해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이제 그 재벌들을 이제 통제하기 좋고 또 한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영권 승계에 활용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단 한 번도 사과하시거나 거기에 관련된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거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면 일단은 그런 문제들부터 먼저 좀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국가가 일단은 65세, 70세 돼서 집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일자리는 어느 정도 그네들한테 맞는 일자리는 국가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좀 더 모든 국민들이
다 어느 정도 수령할 수 있도록 좀 저변화를 했으면.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도 저 방청객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좀 상한선을 좀 낮추고 많이 받아가는 분들을 조금 더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누구든지 연금 수령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돈연금이라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소득 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험 효율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신뢰가 높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1인 가구나 2인 가구, 부부 가구가 사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가는 이 정도로 보장하려고 하는데 국민들 의견을 묻는 그런 부분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아울러 드립니다. 모은 게 없어가지고 노인의 33%가 일하는 나라라고 기사에 제목이 있었는데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폐지 줍는 분들 늘 또 이제 공공근로를 이제 찾아서 다니시는 노인분들 아마 많이 보기 때문에 별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가 대한민국은 이제 나이가 들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연금의 인상을 물가 수준에서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높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이걸 흔히 A값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227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이것에 이제 한 30%, 15%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단 저도 급여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자가 되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아마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영업자로 살면서 이제 애로사항을 느끼는 거는 첫째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의 국민연금의 보험료 50%를 지원해 줘야 되고요. 하지만 정작 제 보험료는 부담을 100%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는 고용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 특히 사용자들의 이런 부담감은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신 정책을 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사업자들에게도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 정책상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사례들, 그러니까 소득 구간별로 벌어들이는 노인이 돼서 소득, 지출, 이걸 소득별로 나눠서 분위별로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득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븐 비자와 관련해서 그 지급 규정, 아무래도 그 규정이나 제도를 바꾸는 데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거나 혹은 현재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하면 연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시금인데요. 반환시금이라는 게 연금제도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연금이라는 게 노후에 이제 혹은 뭐 사망이라든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소득 감소에 대비해서 감소를 보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단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상호주의가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외국에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으면 무조건 지급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법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멍이 생기니까 저희가 7년 5월 달에 와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이 세 번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 정책 당국에 검토를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을 갖고 복지사업에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국가에서 돈을 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쓰기는 할 건데요. 저희들이 그런 경우라도 항상 적정한 수익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짜로 또는 수익이 낮은 상태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부와 그리고 국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질 때도 서로 알아보면서 가듯이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